없이 사람을 만나는 게 본능적으로 불편하시다고요? 괜히 연락을 이어나가는 것도 귀찮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지부터 계산하게 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걸 추구하는데 결국에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느낌 들고 이게 바로 내 사주에 목이 없을 때 자주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에 목이 없는 사주의 특징, 그리고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단점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을지, 또 개운법은 무엇인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사주 윗줄 천간에 간목, 을목이 있는지 보시고 지지 두 번째 줄에 임목, 묘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네 글자 중에 한 가지도 없거나 아니면 딱 하나 정도 있으신 분들은 목이 약하거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장간은 일단 안 칠게요. 안녕하세요, 창미사주입니다. 목이 없는 사주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목이 어떤 기운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목은 봄의 기운이에요. 흔히 나무 목이라고 하죠. 겨울을 지나서 가장 먼저 싹을 틔우는 힘,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밀어 올리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주로 어떤 생명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목 기운, 특히 간목이라는 한자가 청소년을 뜻하기도 해서 목이 많은 분들은 대체로 순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거를 잘 시도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해맑으신 분들이 많아요. 신기하게도 주변에 유독 해맑고 밝고 맑고 이러신 분들 보면 간목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천간에 뭐 2개, 3개 이렇게 있으신 분들 중에서 해맑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목의 본질을 고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문헌인 상서, 그 중에서도 오행의 성질을 기술하고 있는 홍범 원문을 보면 목의 성질을 곡직이라고 합니다. 구불곡, 고들직. 즉, 목이라는 기운은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휘어지면서도 결국 위로 자라나는 힘, 이게 바로 목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표현을 쓰죠. 목이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인간미가 있고 인간관계 자체를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람을 잘 챙기고 유대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관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사람으로 통해 에너지를 받는 이 목의 기운이 없다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연스럽게 반대 성향이 나타나겠죠? 목 기운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점만 간결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용건을 먼저 말하는 걸 선호합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나 의미 없는 만남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가 없이 무언가를 먼저 받았을 때 왜?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손익관계에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간혹가다 정이 없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목이 없는 분들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하지 않는 구조예요. 감정을 아무 때나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폭은 넓지 않을 수 있어도 한번 마음을 연 사람, 내 사람은 정말 잘 챙겨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성정을 간목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태도를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욕망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 그리고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 조금 이기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실속 있고 효율적인 태도, 약간의 실리주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운이 없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인간관계 폭이 넓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의적이라기보다 자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넓히지 않습니다. 특히 상담을 하다 보면 수일간이시면서 임수 개수일간이시면서 목 기운이 없는 분들은 더 뚜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목 기운이 수기운 분들한테는 식신상관, 식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표현하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요거는 일관별로 발현되는 건 다 다르겠지만 사람을 만나고 기운이 확 빠진다고 하거나 며칠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양간이신 분들, 병화나 경금 같은 분들은 기본 기질 자체가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사주는 항상 전체 구조를 같이 봐야겠지만 대체적으로 기운이 전반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사람을 넓게 만나기보다 깊게 만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본능적으로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를 실행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게으르다기보다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애초에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래요. 실제로 목 기운 하나도 없던 손님께서는 자격증 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간목이 병존되어 있는 분들은 자격증 이것저것 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목 기운이 많은 사주는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은 승화시키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운법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하지만 목 기운이 없으신 분들께 실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목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활용하는 건데요. 목 기운이 없는 분들은 평소에 뭔가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맡은 역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에너지를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남들처럼 굳이 사람을 넓게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새로운 걸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운이나 세운에서 목기운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목기운, 운을 명분 삼아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거나 도전해보기 좋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용기가 생길 거예요. 목기운이 없는 분들은 생산적인 일 아니면 굳이 시작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취미생활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취미생활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쓸데없는 걸 해보셔도 좋아요. 이게 돈이 되나 이게 도움이 되나 이런 계산하지 마시고 순수한 소녀 요게 목기운의 상징이거든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막혀있던 목의 에너지를 가장 자연스럽게 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밝은 사람과 어울리는 건데요. 제 채널도 있어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 사소한 거에 기뻐하는 사람, 조금은 이상주의적인 사람, 특히 목화 기운이 발달하신 분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세상이 덜 흑백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조건 없이 좋아하는 마음이라든지 계산하지 않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온도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결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의 기운을 활용하는 건데요. 목기운 없으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드시죠? 유독 목기운 없는 분들이 아침잠이 많은 경우가 있고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잘 못 일어나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 근거가 있어요. 목은 봄의 기운이기도 하지만 사주에서는 새벽과 아침의 기운이기도 한데 인시에서 묘시까지가 새벽 3시 반부터 아침 7시 반까지거든요. 그래서 아침 햇볕을 잠깐이라도 쬐는 거, 이 단순한 행동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침 공기 한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자연에서 보완하는 방법인데요. 산책하는 것도 좋고 등산도 좋고 식물 키우는 것도 좋아요. 목기운 없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우울감을 잘 느끼고 기운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로 뻗어가는 에너지가 일상에서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초록색 나무가 하늘로 위로 이렇게 뻗어있는 모습, 흙 냄새, 바람, 햇빛 이런 것들 보시면서 그 공간에 잠깐만 서 있어도 몸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식물을 키워도 좋고 산책도 좋고 등산도 좋고 자연은 목의 기운을 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장소예요. 자, 다섯 번째는 독서인데요. 목기운은 문서나 종이, 글이랑도 연관이 돼요. 특히 병화, 정화일관이신데 목기운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인성에 해당하는데 병정일관들은 꼭 4번만큼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기운 없으신 분들이 다독하면서 인생 바뀌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물론 당연히 모두가 다독하면 좋겠지만 목기운 없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준비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준비하는 것조차 목기운 없으신 분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가볍게 독서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특히 에세이나 소설이나 인문학처럼 누군가의 생각을 따라가고 문장 속에서 따스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목의 기운을 조금씩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목 기운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흔히 어떤 기운을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기운에는 각자 쓰임이 있어요. 확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차가운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저 구조가 다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내 삶을 설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주는 내 부족함, 단점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목 기운이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주를 조금 더 흥미롭고 현실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 볼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